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지훈 도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지훈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올리기 전에 여쭤봤었는데 OBS 라디오 다른 프로그램은 와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도 이렇게 했는데 직접 이은하 PD님 엄청 했습니다. 네, 굿모닝 OBS에서는 이제 처음 저희가 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도의원은? 지금 저는 사실 4년 전에는 이제 기초위원, 하남시 의원으로 4년 활동했었고요. 예, 예.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또 경기도 의원으로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시의원이었다가 도의원 이제 되고자 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이런 제도권 정치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행정 제도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제도권 정치 영역에 이제 예.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가 그렇게 해보고 싶으셨어요? 정치인이 되면 난 이거 해보고 싶다는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라는 신도시입니다. 예. 신도시가 아마 조성 초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불편함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민들이 불편함을 직접 시청이라든지 뭐 LH가 됐던 그런 행정기관에 이런 걸 좀 고쳐주세요, 개선해주세요 하는데 예. 사실 그런 속도가 참 더딥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제도권 정치인들,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직접 행정기관에 요구하니까 빠르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대의를 민의를 이렇게 전달하려면 이런 제가 직접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빠르게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진입해서 예. 주민들의 지금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도민분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행정을 또 하시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하남이 이제 지역구십니다. 요즘 하남시에서 그럼 제일 이슈가 어떤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가 과거 한 10년 전에는 약 15만 인구의 수도권의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사 강변도시 위례가밀이라는 공공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 1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 늘어서 지금 현재 인구가 33만 예. 정도 규모의 와, 약 중소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개발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약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중형 도시로 이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규모로는 우리가 그 토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로만 봤을 때는 크지 않은데 네. 그럼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겠어요. 네, 공공택지라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사실 과거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그린벨트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공급 주택 지역으로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 인구가 많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 학부모님들의 민원인데요. 또 교육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근처에 또 살았어서 예전에 그 조정 경기장 공원에 네.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소풍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여전히 그 미사 경전공원이 그러니까요.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네. 인근 수도권 주민들의 이제 휴식 장소로 지금 그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진짜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지긴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완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인프라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정부의 그 신도시 조성 목적이 인구 분산, 서울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많이 지었는데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인프라, 특히나 예. 이제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부족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과밀학급, 과대학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럼 그런 개선점들 많이 찾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의원으로 처음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해서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이제 제가 신청해서 교육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용지가 초기에 LH라든지 하남시가 이제 인구 상정에 좀 실패를 해서 이제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5,000명 정도의 규모의 학교가 필요한데 실제 인구 산정은 좀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하게 해서 학교가 부족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하남시에 있는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해서 전국 아마 최초로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의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용지로 전환해서 이제 지금 중학교 신설을 진행 중이고요. 예. 고등학교도 지금 신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2, 3년 내에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셨겠어요. 네, 근데.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한 곳 그리고 고등학교 한 곳 네. 이렇게 지금 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또 교육지원청 요것도 지금 또 이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31개 시군에 모두 시청, 군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은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곳이 총 6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고 예.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적 교육 행정 수요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거리적 또 접근성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예. 저 역시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빠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조만간 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점차적으로 독립된 시군 교육지원청이 지금 신설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발빠르게 의견이 조금 전달이 돼서 행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뭐 활동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의정 활동 어떤 거 있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교육 수요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2년 동안에는 교육위원회로 활동했었는데요. 예. 이제 현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수요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문화체육 관광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그 문화체육 관광 수요가 이제 묶여 있었고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억눌렸던 문화체육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문화체육 관광 서비스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도민들의 그런 수요를 이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예. 그 편의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의정 활동과 조례 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한 가지 제가 조례를 좀 준비하는 거 지금 소개해 드릴 네,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네네.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육이 보편 교육을 지역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런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수요가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 이제 공적 영역에서 그런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가급적이라면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문화체육 관광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지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글로벌하게 지금 K 컨텐츠, K 팝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아이돌이라는 청소년들이 연습생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행정이라든지 법 영역에서 좀 사각지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약간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는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에 준비했고 예.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했고 예, 이제 예. 다음 본회의에서 이제 전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중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도 하고 또 그거를 실제 하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도 네. 두 가지를 다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또 지방체육회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는데 관련해서도 뭐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시군에
도체육회도 있지만 31개 시군의 지방 체육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하남시 체육회라는 곳에서 하남 시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을 위한 그런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 시군 체육회 운영 예산이 지자체장, 하남시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뭐 인구가 더 작은 뭐 인근의 안산, 안산, 뭐 군포 이런 지역들 지역의 시민 비교를 하더라도 예. 운영 예산이 적게는 뭐 3배,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량의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 자율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군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재량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관의 그 예산 편성 지침과 유사하게 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토론을 했고요. 그때 예. 모아진 정책으로 지금 도청과 도체육회 차원에서 운영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지금 작성하는 중입니다.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네. 관련해서 지금 또 아무래도 그럼 조율이 좀 필요하겠어요. 시도 간의 조율도 좀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예,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앞서도 이제 뭐 교육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육과 이제 교육,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차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으로 통합해서 복지부의 이 어린이집 그 업무를 지금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 규모가 크고 재정적인 규모도 적게는 뭐 5조에서 많게는 10수조에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 과정에서 좀 구성원들의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예. 정부 정책에서 좀 더디 가을띄워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거기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참여를 했고 최근에 예. 관련해서 좀 토론회도 지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410만 인구로서 전국 최대 그렇죠. 자치로서 제일 크죠. 네. 예. 그래서 유아 규모도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이제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교육청으로서 약간 시범 사업 형태로 경기도 교육청이 그러면 먼저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봐라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실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경기도의 전국 영유아 3분의 1이 거주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규모가 큰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오지훈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고 계신 것도 많고 이미 하신 것들도 많고 내년도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로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그리고 내년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너무 사실은 다이나믹하고 참 어수선했고 그쵸. 또 최근까지도 그런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도 많이 어렵고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선출직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우리 도민들, 국민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좀 하루하루를 예.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도 최대한
밥급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밥값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의원님의 책임감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가 확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모든 또 이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다 조금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의정포커스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